조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1차 청문회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었죠. 어떠한 내용에서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린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청문회 자리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에 위증을 했다는 이야기고 위증을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이 용산경찰서 차원에서 서울경찰청에 미리 경비기동대 파견을 요청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기동대를 파견 요청받은 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기동대 요청받은 교기대 외에는 없습니다. 서울청에 기동대 파견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경찰 기동대 파견 요청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임재 증인에게 묻습니다. 정현욱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정현욱 부하 직원하고 이런다는 게 참 좀 죄송스러운데 저는 분명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국정조사나 각종 청문회를 여러 번 진행도 해보고 참관도 해봤는데 관련된 증인 사이에 명백히 의견이 이렇게 계속 갈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진실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상호 특위위원장도 이런 광경은 보기 드문 광경이다 이렇게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어제 청문회 실시간으로 지켜도 보시고 뉴스도 보셨을 텐데 말이죠. 먼저 김근식 전 실장님 어떻습니까? 용산서장과 부하 직원 말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상하 관계이고요. 그리고 또 기억이 다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청문회장에서 정면으로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한 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억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억을 모르는 채 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특수본에서 수사를 지금 장기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대에 대한 요청은 기사에도 많이 나왔었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나 자료나 정황이나 진술들을 좀 빨리 확보를 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청문회에 나온 바로는 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부하 직원인 팀장이 기동대 요청을 한 바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울경찰청에서도 기동대 요청받은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청하지도 않았고 요청받지도 않았다는 양측의 이야기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분명히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또 기동대가 당시에 정말 한 개 기동대라도 배치가 됐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 참사를 좀 막을 수 있었던 또는 줄일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책임 여부를 묻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빨리 가려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수현 전 수석은 어제 저렇게 엇갈리는 진술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걸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이 대규모 이 참 슬픈 사회적 참사 앞에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책임 회피 공방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이 청문회를 같이 지켜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그 어른들께서 화를 내시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쨌든 기동대 파견 요청 여부 이것과 별개로 어제 밝혀진 것은 경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특히 윤익은 경찰청장의 그 어떤 사생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말 무책임한 그런 발언과 인식을 보면서 경찰의 초기 대응이 왜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실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었던 그런 청문회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또 하나는 참사가 발생한 지 2달 만에야 첫 청문회를 열게 된 이 사실 이 자체가 어쨌든 국민들께 그리고 유족들께 희생자들에게 참으로 죄송한 청문회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청문회가 열렸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오전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가 7일로 끝날 예정이었는데 열흘 더 기간을 연장하고 청문회를 한 번 더 열자. 네. 여기까지는 합의를 한 거예요. 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볼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어제 이제 1차 청문회는 주로 현장 지휘에 책임 있는 분들이죠. 네. 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그리고 소방 관련해서도 그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분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참사 당일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후의 대응에 대한 현장에서 지휘 여부의 적절성을 논의하는데 국민들 앞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 좀 그 진실에 좀 접근할 수 있었던, 그리고 누가 책임이 있었고 누가 부실했는가에 대한 그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됐던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로 예정된 2차 청문회는 좀 더 높은 급의 이제 이 증인이 지금 채택돼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서울시장, 그 용산구청장이 출석할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현장 지휘 책임 이후 이상의 높은 권한을 가진 그 개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또 장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처럼 10일을 연장해서 한 번 더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세 차례 청문회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의 어떤 미흡함, 그다음에 사건 발생 이후에 사후의 늑장 대응과 부실 대응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국민들 앞에 알리고 책임 소재를 묻고, 그리고 청문회가 다 마무리되면 이에 대한 정치적 또 법적 책임을 좀 묻는 중요한 분수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제 청문회에서 어떤 면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장 주목하고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임재 전 서장 관련해서 어제 청문회 후반부에 이임재 전 서장이 뭔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일제히 한꺼번에 바뀌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맥락에서 한 이야기인지 지금 경찰의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임재 전 서장은 뭔가 자신 빼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어느 순간을 계기로 한꺼번에 바뀌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임재 증인, 요 보고서 보신 거 있으시죠? 예,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보고서가 수정된 건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증언과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꼬리 자르기,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이 농후한데요. 관련한 의견을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대 관련해서는 사실 용산서 직원들도 대부분이라고 하긴 좀 표현이 좀 과한 것 같고, 보도 자료나 또 이런 방금 이런 뭐 경과 보고서, 또 간담회 보고 결과서에 나온 그런 뭐 자료들, 또 이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다 갑자기 이렇게 진술이 확 다 일시에 바뀌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가 이 사안 자체를 숨기거나 또는 조작하기 위해서 정언이나 증거를 바꾸도록 누구한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들리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이렇게 있던 어떤 취지죠? 예를 들어 전에는 경찰관 기동대를 요청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한테 예, 지금 이후에서는 말을 바꾸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제가 정의, 보기에는 언론 정의. 인터뷰에도 예, 정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 정언과 조작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정인과 정언과 증거가 어느 순간에 바뀌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리고- 취지는 아니고 있던 말이 좀 없어졌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수현 전 수석은 이임재 전 서장 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뭔가 조금 당황했다고 해야 될까요? 얘기를 했다가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임재 서장 입장에서는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그 답변이 아마 본인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방금 전에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기동대 파견 요청 여부에 대해서 부하 직원의 말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은 우선 이렇게 중점적으로 의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적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도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뭔가 조직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특수본의 어떤 수사에 대한 잠정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경찰, 소방 뭐 이런 어떤 일선 책임에서 어떤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들이 지금 이제 보이는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 결과적으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본인이 법적인 최고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지금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저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이 사건이 났을 때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상민 장관이나 좀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초반 여론, 또 당연히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은 후진국형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특수본의 이 수사 결론은 바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임재 서장은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싶을 겁니다. 예, 이임재 전 서장의 이야기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임재 전 서장도 어제 청문회에서 답변 아마도 수사와 향후 있을 가능성이 큰 재판 과정까지 다 염두에 두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구속 송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임재 지금 전 용산경찰서장한테 그 제기되고 있는 혐의는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어떤 진술이 바뀌고 있다. 저런 이야기를 아까 하고 있는 것은 이임재 서장의 이야기는 자기가 처음에 들었던 내용과 다른 보고서로 바뀌어 있고 처음에 들었던 내용과 다른 진술을 부하직원이 하고 있다는 걸로 좀 들리는데 저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애초에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용산경찰서 산하의 담당 정보과장이나 담당 직원이 사전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해서 상당한 부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묵살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정보보고로 됐다는 것을 사후에 제거했다. 그러니까 삭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술과 자료가 좀 제거되고 고쳐졌다, 수정됐다는 것은 첫 번째 가능성은 그와 관련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해당 담당자들이 조금 고치거나 아니면 그 자료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좀 번복하는 이런 게 하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박수현 수석이 말씀하신 뉘앙스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윗선에서 그러니까 뭐 서울경찰청이나 아니면 경찰청장 수준에서 윗선에서 책임을 위로 올리지 않고 아래 수준에서 끝내기 위해서 어떤 진술이나 자료를 좀 번복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의 의혹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용산경찰서 산하의 과장이나 직원들의 어떤 진술 번복과 자료 삭제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첫 번째 의혹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닥쳐올 어떤 책임과 책임 추궁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말을 맞추거나 입을 맞추거나 자료들을 좀 수정했을 가능성 이걸 좀 놓고 특수본이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제 청문회에서 바로 이렇게 증인들 간의 이야기가 엇갈리는 부분이 국민들 앞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청문회도 또 열리게 됩니다. 내일 청문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 또 용산구청장이 모두 출석할 예정입니다. 내일 청문회에서도 과연 이러한 상황이 또 빚어지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윤희근 경찰청장과 관련해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 상당히 질문을 많이 던졌고요. 거치 문제에 대한 질문, 참사 당일의 음주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윤희근 청장의 답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날 용이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의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자, 청장님. 네네. 청장이 서울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비서실이나 상황계통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자, 당시 제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이 13만 준 군사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네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근데 무슨 사생활 운운하세요? 제가 뭐 주말을 포함해서 제 사생활에 대한 이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뭔 다짐을 하세요? 책임을 지시면 되지. 예. 그날 음주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어제 또 청문회 지켜보신 분들이 많이 기억하는 장면이 또 아마 이 장면일 겁니다. 물론 주말이기 때문에 음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경찰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태원 참사 159명의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시에 경찰청장이 서울을 떠나서 멀리 충청북도에 가 있었다.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있느냐. 뭐 이러한 논리로 이제 조홍천 의원이 질문을 한 건데요. 아마 어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저 부분에서 가장 많이 좀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 입장에서 나도 사생활이 있습니다. 주말에 쉬는 날이고 저의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습니다라고 항변하는 모습인데요. 물론 항변할 수 있겠죠.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저게 159명의 무고한 인명이 지금 참사당한 그 진상규명을 하는 여야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할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항변을 해도 할 장소가 있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리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 밤 10시 15분에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몰랐겠죠. 몰랐겠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는 경찰청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밤 11시 넘어서 12시 자정까지 서울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제천에서 자고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것도 음주를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그게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서 정말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저는 우선적인 어제의 태도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국민들은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지켜본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국민에게 청문회 자리에서 답변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윤희근 청장의 답변은 그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고 함께 아파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을 과연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답변을 했었는데 말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의 이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이 드러난 것인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는 바로 윤희근 청장의 저 답변 태도와 상황 인식을 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국민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주말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제가 뭐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소통 수석도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장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도 주말이건 뭐건 간에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한다거나 그러면 대통령의 그 조치, 지시 이런 것들을 대변인은 습관적으로 분단위로 기록을 합니다. 대통령도 주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조홍천 의원의 말대로 13만 준 군사조직의 수장이라고 하는 경찰청장이 어떤 연락계통을 유지하지 않고 있었다. 주말이라 그렇다. 사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참 정말 참담한 상황 인식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의 공직자에게 주말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앞에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저런 말을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아마 어제 바로 저 부분입니다. 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보는데 저 부분에서 굉장히 경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문제는 이런 참사에 대응 부실 책임도 져야 하지만 저런 말 하나가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되고 이 떨어진 신뢰를 다시 일으키는데 얼마나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직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그리고 같은 공직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그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1차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제3당이죠. 정의당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 부분은 오늘 여당과 제1야당이 맞붙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도 또 연관이 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먼저 정의당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밝혀야 할 진상과 수많은 의혹이 켜켜이 있지만 그 책임자와 피의자들은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참사 인지 시점에 대한 기억은커녕 무전으로 흘려들었다. 술 마신 게 뭐가 문제냐는 기가 막히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던 모습입니까? 대통령의 침묵은 이 뻔뻔함에 대한 묵인이자 가장 적극적인 비호 행위입니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개각에 그은 선이 들끓는 민심의 전선이 될 것임을 똑똑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차원에서는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민 장관 탄핵할 수밖에 없다. 탄핵하겠다라고 민주당이 밝히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당과 민주당에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했는지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을 다시 들고 나온다면 국회가 다시 극한 대립과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민심과 맞지 않은 폭거를 함부로 하다가 정권도 잃었고 민심이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석을 가진 만큼 민심에 맞게 헌법 취지에 맞게 그렇게 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후에 국민과 유족의 뜻에 따라 참사 중대 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넘어 이상민 장관의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서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보면 국민이 내각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국민이 안심할 수 없다. 흔들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책임도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건 아니겠습니까? 개각이 꼭 필요한지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 이야기까지,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겠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안 제출한다면 국회는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라고 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일단 국정조사까지 남아 있습니다. 내일 이제 이상민 장관도 출석을 하는 청문회 2차 청문회 남아 있고요. 또 국정조사 기간이 열흘 연장됐고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진상규명과 또 지금 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 파면 문제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의혹이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면 뭐 상황은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남아있는 국정조사 청문회와 국정조사 나머지 일정들을 충실하게 먼저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어떤 의혹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몰랐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야당 의원은 그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저는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일단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내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이나 근본적인 건의 사항도 거기 실리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국민적인 민심을 따라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도저히 묻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라고 국민적 여론이 생길 것인지는 저는 그때 가서 판단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구분해서 국정조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야당이 좀 더 행동과 노력을 통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만 요구하기보다는 그 파면이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과 의혹들을 좀 밝혀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와 국무회의에서 내각은 흔들지 말고 연초 개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은 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재신임이라기보다는 지금 당대표와 관련된 원희룡 장관, 권영수 장관 차출론에 대한 저는 그 부분을 일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인터뷰나 그 발언을 마치 이상민 장관을 두둔하는 듯한 이 발언으로 저는 확대해서 가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또 맞습니다. 많은 것이 또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호영 왜요? 원내대표는
뭐 저도 잘 압니다만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인데 저렇게 강하게 169명의 민주당이 의석을 가지고 뭐 의회 뭐 폭거를 한다. 그리고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쩔 수 없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태의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어떤 명확한 책임이 있어야 책임을 묻는 것이다 라든가 엊그제 말씀하신 정무적 책임도 뭐 있어야 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마저도 저렇게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까? 어떤 그 법적인 책임이나 처벌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이 대통령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사후 대책 같은 것들은 국회에서 민주당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나 이것을 민주당에게 저렇게 비난을 여당 원내대표가 할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어떤 정무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일은 이런 대규모 사회적 참사 앞에 반드시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따지기 전에 먼저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의 어떤 그 분노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그렇게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죄송하다, 시간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분들이 어떻게 야당에게 책임을 저렇게 떠넘기는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여당은 참여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두관 행안부 장관 그 몇 명의 대학생들이 미군 부대를 점거 시위했는데 그것을 막지 못했다고 탄핵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억울하지만 김두관 장관은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한 적이 있어요. 해이만입니다. 그런 어떤 과거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당이 지금 야당이 민심을 못 읽고 있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일 때가 아니라 여당이 지금 민심 앞에 겸허하게 서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 다 민심을 이야기하시는데 정치권에 두 분 다 또 계시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국민, 민심은 과연 정말 누구의 마음이냐, 누구의 생각이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각자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을 다 그걸 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어쨌든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윤희근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가 모두 마무리가 되고 나서 과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그 상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